네, 전반부는 이런 힘든 시장에서 우리를 구해줄 구세주입니다. 공명정주위원과 함께 해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10W 공명정주입니다. 네, 제가 구세주라고 예. 표현을 감히 했던 게 위원님은 정말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흔들림 없이 무려 5년 연속 최고의 대상을 거머쥐셨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힘들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집중해 보시고 방송 후에 오늘 공개 방송까지 아주 단단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위원님 자신 있으시죠? 아, 자신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예. 방송도 예, 힘차게 기다려도 좋을 거예요. 예. 네, 좋습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부터 정리해 볼까요? 고래키부터 만나보시죠. 외국인이 순매도를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결국에는 투매했는데 무려 10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 전환 한 점. 이제 반등을 기대해봐도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오늘 수급을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막바지였는데 네. 여기서 왜 포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들이 이제 오늘 이 순매도로 코스닥 대량 매도와 함께 이 선물 옵션 시장 쪽에서도 선물 매도를 하고 반대로 풋을 수백억을 사더라고요. 700억이 넘게. 그 외인들은 반대로 이제 현선물 어마어마하게 사면서 코스닥도 1조를 넘게 사면서 반대로 풋을 대량 매도시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하방 경직, 더 이상 이제 크게 안 떨어질 것 같다에 베팅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 지금 야간 선물이 폭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위험한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폭등 안 하네? 환율도 오늘부터 급락이 나오네. 그리고 아시아 증시 그래 1, 2% 정상 조정이네. 나스닥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은 0.5% 반등. 어제는 1% 조정. 뭐야 1%도 안 떨어지잖아. 미국이 1%도 안 떨어지고 중국 같은 경우도 2, 3% 이렇게 폭락도 없네. 우리나라만 20% 가까이 투매가 나왔다. 이 약간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다 보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내일은 뻔히 급락 출발은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얼마만큼 이제 강하게 가느냐 이제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이제 위기 속에서 그러면 이제 정유주를 볼 것이냐? 이제 이란 문제 때문에 정유주를 볼 것이냐? 어차피 일시적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영원히 봉쇄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방산주 오늘부터 좀 꺾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무엇보다 반도체 역시 배터리가 이제 3월 달에 또 이슈가 있어요. GTC 2026 이제 엔비디아 재료가 있고 인터 배터리 또 재료가 있죠. 결국에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옛날에 2020년 코로나 때 한미 반도체를 2,000원대에서 봤으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100배 이상 수익이 나죠. 그죠? 100 몇십 배 가까이 수익이 나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냥 코로나 수혜주를 봤다. 그럼 그때 잠깐 번쩍거리고 지금 다 박살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엔 투기 말고 투자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또 안 좋을 때 바이오주 급등하는 거 추격 매수하다가 왔다 갔다 추격 매수하다가 꺾이면 답이 없잖아요. 다 대규모 적자나는 기업들이 수두룩한데. 그죠? 막 하종가 들어간다? 아니 이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하종가를 들어가면 땡큐 그러면서 할 수 있는데 왜? 자사주 매입을 3조 5천억 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변성 대규모 적자 바이오 기업이 상 들어갔다가 하종가 친다? 물리면 답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점하한가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성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마어마한 위기가 온 게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도 지표도 안정적이고 환율도 오늘부터 급속도로 안정을 찾고 아시아 증시나 특히 미국 증시가 투매가 전혀 하나도 없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마 오늘이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저는 좀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계속 또 연속적으로 급등은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확실히 좀 하방 경직은 확보된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이 돼요. 코스피 5천 정도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번 주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끝나거든요. 그럼 이번 주 자사주 매입이 끝난다? 그럼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급락에 대비할까요? 아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월 달 다음 주부터 해서는 상승세를 노려보는 거잖아요. 이번 주 테슬라 오잖아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추가 수주 얘기가 나오죠. 오늘 이제 오후장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삼성 이제 파운드리 관련주들도 상당히 주목받을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증시 급락 장세 속에서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명드렸던 APS도
상가 랠리가 나왔고요. 어제 제가 강추해드렸던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도 장중 20% 넘게 급등세가 이뤄졌어요. 만약에 오늘 장이 투매가 없었으면 아마 그린 리소스가 상한가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상한가 도전해 봐야죠.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방산주들이 급락했다는 거, 하나시스템,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선별적으로 이제 뭐 하종 가치는 기업들도 나오고 대신 종목 내에서도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이제 앞으로 기술 이전 기대감 때문에 상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까지 왜 투자를 우리나라 적극적으로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해외 쪽에 투자를 많이 했지 우리나라 주식 국장에 투자를 많이 안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도 투자를 안 하는데 외국인들이 왜 투자해?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국장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미 1년 전부터. 그런 만큼 역시 최대 주주가 매집하지 않는 기업을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뭐 네이버, 현대차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사주 매입했거든요.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1배, 2배, 3배 막 이렇게 뛰었거든요. SK어, 스퀘어 자사주 매입하고 10배, 20배 갔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주식은 수급이 굉장히 절대적이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선별적으로 그린 리소스 그리고 제가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도 HMX 어떻죠? 제가 2월 달쯤에 시간 들어 강추를 했잖아요. 벌써 한 40% 50% 올랐잖아요. 지수가 투매 나와도 유일하게 잘 안 빠진 기업이 또 HMX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 분들은 일단 또 축하드리고 무엇보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부터 13만 주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타 법인 쪽에서 아무래도 최대 주주 물량인 것 같죠. 오늘부터 해서 250억을 다음 주까지 살 거니까 3월 9일까지 아마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250억 매집이 끝나면 본격 급등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 이유 없이 250억을 갑자기 떡하니 이렇게 지수가 막 14% 투매 나올 때 살까요? 그만큼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뭔가 예사롭지 않은 시점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한미반도체도 수백억 자사주 매입하고 어떻게 됐죠? 그때 당시 5만 원, 6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만 원까지 가는 기업을 토했죠. 그래서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SK하이닉스 독보적 수혜주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수혜주도 중요하고 GTC 이제 2026에 엔비디아 열리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 관련 메모리, 뭐 에이펙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마 태성도 예사롭지 않을 거예요. 대표사가 75억을 장내 매수했죠.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과 그리고 복합동박 배터리 이 소재와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밸류체인을 확보했기 때문에 반도체에 메모리가 있다라고 하면 전 세계 슈퍼을 아마 배터리계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태성이 이 복합동박의 전 세계 슈퍼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월 달에 공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미 구매 주문 확인서 PO를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협의가 이제 잘 진행이 되면 상반기 중으로 대형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성과 태성은 공통점이 뭐냐면 대표사의 수십억 장내 매수와 함께 삼성 자산운용사 쪽에서 지분을 이번에 5% 가까이 취득했다는 거. 삼성이 굉장히 정보력이 빠르죠. 그러니까 전 자산운용사 쪽도 삼성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수급이 주식의 90% 이상이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매매 전략 이해 나가시면 올해 하반기에는 케빈 워시가 이제 연준 의장이 될 거죠. 아마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국제유가는 이제 앞으로 전쟁이 끝나면 훨씬 더 국제유가는 안정을 찾을 거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죠. 그만큼 이제 호르무즈 해협망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감만 완화가 되면 아마 증시가 순살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선물 하중가 들어갔었죠. 이틀 연속. 이제 앞으로는 상한가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분석 듣는 사이에 채팅창에 시청자분이 정지우 위원님 늘 든든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위원님이 다행히 지수 반등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봐주셨는데요. 앞으로 희망을 갖고 어떤 쪽에서 투자의 팁을 찾아보면 좋을지 싹쓸이 업앤다운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오늘도 역시 글로벌한 기업에 집중을 해보네요. 어제는 엔비디아, 오늘은 테슬라 이슈. 게다가 삼성전자까지 연관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또 시세 퍼포먼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이슈일까요? 이번에 이제 우울장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 테슬라가 삼성 파운드리 쪽에 AI6 칩을 추가 발주할 예정이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테슬라 쪽에 깐부가 되려고 하는 거구나.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 칩하고 로봇 칩을 같이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 파운드리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 파운드리 관련주뿐만이 아니고 또 엔비디아 쪽에 이제 HBM4와 소캠2가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될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이제 파운드리 앞으로 수혜주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또 무슨 기업이 있을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관련주들은 이런 기업들이 있죠. 세 가지를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린 리소스부터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25% 가까이 급등했어요. 물론 종가로 이제 지수가 너무 투매가 나와서 11%로 마감되긴 했지만 아마 지수 투매가 없었으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삼성 파운드리 독보적 수혜주예요. 이제 파운드리 초고물도 코팅 기술 이쪽이 이익률이 높은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발주, 수주를 굉장히 많이 따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실적이 급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TSMC라든지 지금 중국 업체들도 고객사 협력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메모리 쪽으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메모리 사업뿐만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또 M디바이스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HBM 쪽의 하이브리드 몬딩 사업도 확대한다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거기에 또 이제 바이오 원료 사업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쪽의 원료 사업도 한다. 거기에 초전도 선제 대량 양산 구축.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비 소재부터 해서 양산까지 전 공정을 다 구축을 해놨다. 이번에 자회사 지분을 100% 확보했다. 더 추가적으로 구축해놨다. 초전도체 관련주 내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하이브리드 본딩 HBM 쪽으로도 재료가 있다. 거기에 이제 파운드리 재료가 본격화된다. 바이오 연료 사업과 아직 기관들이 16,000원대에서 투자 들어오고 12투자죠.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쯤 이제 뚫어버렸죠. 대량 거래가 시현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밀집 국면이에요. 주식은 아직 밀집돼 있을 때가 아직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눈에 띄는 부분이 지난달 월봉 적산변과 함께 벌써 한 작년도까지만 해도 역배열돼 있었죠. 20개월 이평선을 이제 돌파, 안착, 그리고 나서 계속 기간 조정 받다가 이제 5개월, 10개월, 20개월 이평선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 있죠. 이제는 완벽하게 정배열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 2나노 수주부터 해서 다양하게 파운드리 수주를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파운드리 수혜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까지 못 갔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 감히 내일 또 한번 상한가를 오늘 상한가 못 수지하는 만큼 내일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JI테크 같은 경우도 반도체 전구체 양산도 하지만 특수가스, 우크라이나랑 합작법인 설립했죠. 그래서 제농, 크립톤 같은 특수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 반도체 소재, OLED 디스플레이 소재,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탄소 포집 사업도 OCI랑 같이 협력을 진행한다. 작년 하반기에 인도 공장도 완공이 됐다. 대표이사가 작년 하반기에 8억 가까이를 장내 매수했다. 그전에도 수억 원 장내 매수했다. 대표이사가 10억 넘게 장내 매수를 하면서 자사주매입만 70억을 넘게 매집하고 무상증자를 한 주당 3주 가까이 했나요? 2주 했나? 주식수를 2배, 3배, 4배 가까이 늘렸던 것 같아요. 무상증자, 대규모 무상증자까지 했죠? 끝났어요. 이 수급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721선을 이제 돌파, 지지받고 오늘 이제 눌림목, 700에서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내 시가 이하는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월봉 차트를 봐도 이제 밀집 국면에서 지난달 20개월 이평선 뚫고 완전 정배열 상태에서 이제 5개월, 10개월, 20개월 이평선 정배열 상태에서 MACD가 빨갛게 돌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이제 시작 관점이다라고 보시면서 예전에 고점이 9,000원대였죠. 최소 중장기적으로 9,000원대까지도 노려보겠습니다.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공장도 완공이 됐고 매집도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메모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에이펙트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삼성 쪽에 또 메모리 수혜주하면 소캠2 단독으로 수주한 에이펙트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 SK하이닉스까지 수주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삼성 쪽에 파운드리 쪽이랑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업이죠. 차량용 반도체 쪽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파운드리 쪽이죠. 버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과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깐부가 될 수 있겠다. 800억 들어서 AT세미콘의 패키징 사업부를 예전에 인수를 했었죠. 왜 인수했을까요? 진천 공장을 800억 들어서 삼성전자 분리대행하려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차량용 반도체 버닝 테스트를 위해서 인수를 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인도 공장도 내년도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도까지 더해지면 매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도 있겠다. 오늘 또 이제 장 끝나고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삼성 이제 1분기 D램 메모리 가격이 70% 인상이 아니고 100% 인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성공투자 키워드는 메모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근데 파운드리까지 더해지는 만큼 이런 삼성 다양한 관련 수혜주들을 주목하시게 되면 대표이사가 다 대부분 매집이 들어왔고 무상증자가 또 들어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식수를 많이 늘려놨구나라는 관점에서 에이펙트도 이제 급반등권에 이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위원님의 명언 2가지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의 90%는 수급이다. 721선은 사랑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동안의 종목들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는 그린 리소스입니다. 어제 소개를 하셨는데 오늘 진입하자마자 25% 급등이 나왔고요. 종가상으로도 11%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역대급 힘든 장에서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찾아내셨는데요. 이러니까 종목들이 다 정시성을 붙이는 거 아닌가. 하루 만에 정근인이 된 그린 리소스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TC 머티리얼즈인데요. 이 종목은 2월 19일에 소개를 하셨고요. 진입 5거래일 만에 30% 시세를 냈습니다.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좀 8% 밀렸는데 과연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정주성.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볼게요. 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세 자릿수 상승률 돌파를 했는데 오늘도 차트 보시면 장중에 또 길게 뻗었죠. 최고가 경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 고점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아쉽게도 장 후반에 좀 밀리면서 마감을 지었네요. 반면에 HMX는 오늘도 살아남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30개밖에 안 됐는데 그 안에 드는 것도 대단한데 오늘 보시다시피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장중에는 25% 넘는 급등도 나왔네요. 위원님, 제가 다 뿌듯해요. 오늘 같은 장에서 25% 오른 종목이 2개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지금 제가 강추해드린 기업들을 보면 APS 상한가 랠리 나왔고요. 그리고 그린 리소스 오늘 25% 급등 나왔고요. 별로 그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게 부담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단기 종목들을 잘 봤다라고 하면 폭등이 나와버리잖아요. 지수에 이제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이 고래사냥 방송을 1년 넘게 지금 시청하신 분들은 재작년 12월 달이죠. 2024년 12월 달에 이제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인생 역전기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지수 투매가 겁날까요? 지금 수백 프로, 수십 프로 올라온 기업들이 벌써 1년 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도 대상을 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전혀 지금 이틀 동안 투매가 나와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뭐든지 꾸준한 게 중요하고요. 뭐든지 바닥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단기 바닥을 찾은 것 같죠?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린 리소스 오늘 종고점 뚫어버렸죠. 어떻게 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파운드리 메모리, 독보적 수혜주죠. 거의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여 있죠. 바이오 연료 또 원료, 재료도 엮여 있죠.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삼성 파운드리 독보적 수혜주 관점에서 상한가를 한번 계속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TC 머티리얼즈. 전력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역시 그린 리소스랑 같이 또 이제 앞으로 초전도체 관련주 내에서 독보적인 것 같아요. 상용화가 임박돼 있는 기업이다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그린 리소스는 상용화를 진행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초전도체 관련주 분명히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기업 내일 재차 또 올산 회복되면 또 추가 급등을 누리면서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 상한가를 노려보겠습니다. 거의 안 엮인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엮여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최대 주주가 13만 주 매수 60억 넘게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번 주 내내 저가 매집만 똑같이 지금 최대 주주랑 저는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지금 5만 원대에서도
250억을 산다는 건 전혀 비싸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보고 앞으로 10만 원 이상 신고가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재료가 큰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HM넥스도 이제 이전 저점 부근이죠. 벌써 50% 가까이 고점까지 올라왔네요. 이런 기업 봤으면 손실이 없잖아요. 예. 이런 기업 봤어야죠.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보시면서 2,400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점진적 추가 반등 노려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꺼내셔서 노란 톡 QR코드 찍고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5년 동안 M10W 5년 연속 대상을 달성을 했고요. 지금도 5년 동안 전체 1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살펴봤고요. 새로운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 바로 공개할게요.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예, 아무래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메모리잖아요. 예, 메모리가 올해 가장 실적이 폭증할 만한 업종이잖아요. 예. 다른 업종이 가장 실적이 폭증할까요? 벌써 삼성전자 또 1분기 메모리 D램 가격 100% 인상했는데요. 2배 인상한 거예요 또. 지금 거의 1년 동안 10배 이상으로 뛴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에이펙트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이펙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소캠2 엔비디아 향 독점 수혜주면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앞으로 2,000개, 3,000개 들어간다라고 하죠. 자동차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이쪽에 국내 유일하게 버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인도 글로벌 이제 공장이 될 수도 있는 인도 공장 이제 내년도 공장 준공 완공이 임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대표해서 아직 안 팔았거든요. 자사주매 무상증자 다 들어왔거든요. 예. 앞으로 매각도 재료가 남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폭증하고 있죠. 1분기 가장 실적이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요? 엔비디아양 소캠2를 LPDDR5X 4개 들어가는데요. 이쪽의 물량은 단독 수주한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전 저점 부근에서 딱 지지가 나왔죠. 6,600원대 단기 지지권 바닥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이전 고점 부근이죠. 9,000원대까지 상승세 노려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팩트만 보세요. 에이펙트 앞으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이 두 번째는 이 기업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표이사가 75억 장내 매수가 들어온 기업이거든요. 태성이죠. 태성 같은 경우가 2월 달부터 이제 글로벌 메이저 업체 복합 동박 소재 공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이미 대표이사가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75억 장내 매수가 들어오고 올해 1분기에 삼성자산운용사 쪽에서 지분 5%를 취득을 했거든요. 삼성자산운용사와 대표사의 매수세, 일단 신뢰성이 높다. 주성과 똑같이. 그런데 6월 달에 공장이 완공될 것 같다. 4월 달부터 장비가 이제 들어올 것 같다. 장비가 공장에 왜 들어오죠? 이제 양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수주를 이미 받아놨다. 거기에 유리기판 재료도 있죠. 전 세계 유리기판 장비가, 애칭 장비가 전 세계 유일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 기업을 따라올 기업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회사에서 얘기를 했었죠.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태성 같은 경우도 이전 저점 부근이 바닥권으로 보시면 돼요. 67,000원대에서 계속 지지받고 올라왔죠. 오늘은 지수 원래 투매가 워낙 많이 나와서 이 기업만 투매가 나온 게 아니고 다 10몇 프로 빠졌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만큼 이제 67,000원대 바닥권으로 보고 이제 5일선 회복되면 이 기업은 간단한 재료가 아니에요. 뭐 BYD, BOE, CATL 이런 글로벌 메이저 업체 국내 배터리 3사 다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료가 대규모 수주를 하게 되면 저는 상한가 랠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표사가 5만 원대까지 45억 들어왔거든요. 향후에도 상한가를 노려보면서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7시 반부터 진행하니까요. 방송 끝나고 7시 반부터 온라인 방송 바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네, 산호세님이 최고의 구세주 지우위원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25% 급등한 종목이 2개나 나왔는데요. 5년 연속 대상의 이유 오늘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참여 방법 꼭 참고해 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고래사냥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방송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지는 후반부에는 정홍주 위원이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함께 돌아올게요.